2획부수 중에서 들입자. 전 시간까지는 이게 어진 사람 인자. 요 2획부수 중에서 요걸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들입자. 2획이잖아요. 하나, 둘. 들입자가 들어간 그런 한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들입자를 부수한 그런 한자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거는 들입이라고 하는 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이걸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어느 곳으로 들어간다고 한 건지 그 문자의 어떤 근거 그런 것까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옥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학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무 줄기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쓰면 밑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 뿌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땅속을 파고 들어가요. 땅속을 파고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뿌리가 들어가는 형태를 문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들입이다. 그렇게 푸는 사람이 그런 학설이 제일 많죠.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 인과 정반대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 인은 이렇게 하는데 들립은 이렇게 하잖아요. 둘 다 이획이면서도 사람 인자는 왼편의 획이 오른편의 획을 감싸고 있어요. 들어갈 입자는 반대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 정반대 모습이면서 요거는 사람이 들어가는 이끌어 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남과 들어가는 이끌어 본 거고 이렇게 요구하고 상대적인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았다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갑골문을 보면은 요 입하고 인하고 전부 다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삼각형이고 갑골문에서는 입자가 불려서 이렇게 이런 삼각형으로 그렸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나무의 틈새에 들어가게 해서 끼워 맞춘 그런 모양이라고 했거든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려면 삼각형으로 뾰족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좋게 만든 모양이라고 해서 들입이라고 했다. 또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아까 말한 사람인하고 상대적인 모습에서 의미를 좀 더 찾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왼편, 오른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편 획이 왼편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것도 들어간 겁니다.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간데 요거는 오른편의 획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 왼편 획이 오른편 속으로 들어간 거고 서로 달라요. 근데 요거는 들어갈 입자, 들입이라고 했고 요거는 들입이라고 안 그래요. 들인이라고도 안 하고 사람인이다. 이렇게 써요. 사람인이다. 그럼 이거는 왜 사람이라고 했고 이거는 왜 들입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람 인자를 보면은 왼편 획이 오른편에다 감싸버렸어요. 그 왼편은 뭐냐면은 그 옛날부터 그 음양 오형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왼편은 동방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도를 그릴 때도 동방에는 38목이 있잖아요. 이게 왼편이라. 오른편은 사구금, 서방에 사구금 이렇게 있다 그랬거든요. 또 오른편은 우측은 뭐냐면은 음이라고 했고 어둘음, 왼편은 양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면은 여기 맨 밑에 여기 동지잖아요. 동지고 하루를 치자면은
이게 새벽이죠. 새벽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오전이고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오후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여기 있던 태양이 여기선 완전히 가려졌잖아요. 어둠에 가려졌다가 요 지점 여기 입춘에 해당했는데 이렇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을 동방이라고 양으로 본 거예요. 그 요거는 뭐냐면은 왼편을 길게 하고 오른편을 짧게 한 건 뭐냐면은 왼편 양이 오른편 음을 갖다 감쌌다. 그 그걸 왜 사람인이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밝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밝아야 된다. 태양처럼 밝아서 모든 어둠을 다 품어줘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양하고 중에서 어떤 걸 더 비중이 높게 보았느냐 하면은 왼편 양을 더 비중감 있게 봤다는 얘기죠. 밝은 것으로 어두운 걸 품어주는 게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명부, 어두운 명부다. 그렇게 해서 서양은 명부고 동방은 밝은 세계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밝은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들립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것도 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뭐가 들어간 거냐면 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음 속으로 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냐? 양이 들어갔다고 얘기죠.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뭐 음과 양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또 어떤 물건이 창고에 들어가고 나가고 음과 양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된 거는 들어간다는 그런 입자로 썼지만은 사용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친 겁니다. 원래는.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더라도 근거는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설명을 이렇게 했죠. 물론 다 일리가 있지만 사람을 가리킨 인과 정반대 형태가 들입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 인과 들입은 둘 다 갑골문에 그린 삼각형인데 사람은 천지 새를 드나드는 삼각형이고 갑골문에서의 삼각형 뭐냐면은 나무의 틈새를 드나드는 삼각형이라는 게 다르다. 그러나 드나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음량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람 입자는 왼편의 양이 오른편의 음을 덮은 모습이고 입은 반대로 오른편의 음소로 왼편의 양이 들어간 모습이다. 즉 저녁에 태양이 어두운 밤의 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입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놨죠. 들어갈 입을 붓으로 쓰는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걸 이제 골라보니까 뭐 입실, 입감, 입고, 입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이게 이제 집실이라죠. 이렇게 집실. 그래서 왜 좀 봐봐 뭐 자꾸 시끄러워요. 그럼 그 집시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실도 있고 또 집 면자도 이것도 집이고 여러 가지 집을 가리키는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요걸 붓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근데 여기도 역시 요 집면자를 갖다가 붓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집면자를 붓으라고 밑에 있는 게 이게 이를 찢자잖아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한다. 자, 그래서 집면자고 이를 찢자를 한 걸 갖다가 집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실내, 집 밖을 실외할 적에 이 실자를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요것도 요게 손잡이가 있으면은 집실이고, 집면이고, 이게 손잡이가 없군요. 이렇게만 있으면 멱이라 그랬죠. 하나는 면이고 하나는 멱이고, 요거는 집을 가리킨 게 아니라 뚜껑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덮을멱이라 그랬어요. 뭘 덮는다. 덮을멱, 요거는 뭐냐면은 그 집의 그 지붕을 가리킨 거예요. 지붕. 그 차이가 있는데, 뜻은 비슷해요. 둘 다 무언가 이렇게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집면자 또 보호할 면자 그 밑에다가 요 이를 짓자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잃은 거, 도착한 거, 그거 갖다가 보호한다. 잃은 걸 갖다가 보호하는 곳이 집이다. 이제 그 말이 되겠네요. 근데 뭐가 이르렀느냐 하면은 이 이를 짓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 밑에 흑토자가 됐어요. 이렇게. 요게. 근데 이게 갑골면에 보면은 요거 이제 흑토니까 땅을 가리킨 거고, 이렇게 땅이 있고, 요거는 뭐냐면 화살을 말한 거예요. 여기에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이 모습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하늘에서 툭 들어가고 이 땅에 꽂힌 모습을 그린 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그럼 화살이 꽂혀 있는 곳을 갖다가 집이라고 보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화살이 꽂혀 있다? 그걸 왜 집으로 보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이거죠. 집을 가리킨 연자에다가 인간을 가리킨 그 이제 화살 시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조금 아까 화살이 꽂혀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썼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화살 시자로 썼던 거예요. 이게 화살이 꽂혀 있기 때문에 화살 시자하고 밑에다 토자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요것도 화살 시자도 보면은 사람 인자하고 큰 대자잖아요. 사람을 크게 만드는 상징물이 화살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우리 옛 어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살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 싸움하는 전장터에서 무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화살은 그런 정도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정중앙에다가 적중을 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죠. 그 가운데 중자 적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맞춤적자. 그러니까 적중이 뭐냐면 화살을 쏘면은 화살은 반드시 적중을 해라.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일러주려고 했던 거죠. 그 화살을 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활을 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살을 갖다가 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걸 합한 게 뭐냐면은 이게 궁이고 여기 시잖아요. 궁시렁대다.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말이 많잖아요.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그걸 지금은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궁시렁대다가 여기 활궁이고 화살이잖아요. 화살은 뭐냐면 채를 말한 거고 이건 용을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둘 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본체고, 본체에서 이게 화살이 이렇게 감긴 상태에서 나가서 꽂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특히 활을 잘 써요. 중국 민족은 창을 잘 쓰고 창을 잘 다루고, 일본 민족은 칼을 잘 다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족은 활을 잘 다룬다.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 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팔격 공부할 적에 궁이 뭐냐면은 가운데를 말한 거거든, 중심을. 그 다음에 궁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궁을 보는데, 을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여기서 이렇게 세월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낙서의 일감수, 이본지, 선미와 삼진내, 사순풍 이렇게 하면 1, 2, 3, 4 해갖고 세월자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이 궁은 뭐냐면은 이 틀을 말한 거고, 을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월자를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 자연의 법칙을 을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화살 시자는 뭐냐면은 궁에서 발사해가지고 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화의 법칙을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화살이 어느 집 땅에 이렇게 꽂혔다. 그것이 땅 흑토자에다가 그 다음에 화살을 말한 요거, 이를 진짜 이렇게 화살이 꽂혀서 화살을 이르렀다 해서 이를지라고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흑토자는 뭐냐면 11주체, 11성도를 말한 거고, 거기에 화살이 꽂혔다. 그러면 궁에서 따는 을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변화의 법칙이 흘러가는 통로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통로대로 이 화살이 가는 거지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이 여기에서 꽂혔어요. 즉 모든 법칙을 받아들이는 곳, 모든 법칙이 끝나는 곳, 그것이 내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실자는 뜻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어렵지도 않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깊다는 거. 이게 그걸 강조하려고 좀 설명이 길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갑골문에서 이게 이를 짓자는 땅에 꽂혀있는 화살로 그려져 있었는데, 글자의 형태로만 본다면은 짓자는 요거하고 흑도자하고 둘이 합한 거예요. 이게 나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자더라고요. 팔뚝을 말하는 거예요, 팔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뚝을 이렇게 흔들면 알통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뭐냐면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알통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건강, 또 힘이 강하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횡자하고 흑도자를 이렇게 한 대 합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팔뚝횡자를 보면은 한일자가 있고 이게 스스로 사자잖아요. 나사, 스스로 사. 그럼 이름 뭐냐면은 만물의 근본을 말하는 거고, 만물의 근본이 스스로 움직여서 10과 1, 11성도, 11성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다 해서 이를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 일이 팔뚝처럼 힘차게 움직여서 10일 성도에 이르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이르다, 이를지다. 그걸 보호하는 곳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 근본 이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깨닫는 게 요령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했을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입자로는 또 감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벌감이라죠. 이게 우리가 그 본다는 거 벌남자도 쓰죠. 박람할 때 벌남자도 쓰고 또 벌감이라고도 또 써요. 요거는 뭐냐면 주로 감시하다 할 적에 많이 써요. 보는 거는 같이 벌남자나 벌감자나 똑같은 보는 거죠. 이것도 벌감자고 남자도 벌남자 똑같이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보는 거냐 하면은 요게 그릇명 위에 밑에 있는 게 그릇명자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누울 와자예요.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누울 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릇 위에 누워서 그릇 위에 누워서 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릇 위에서 누워서 본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릇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친다는 얘기예요. 비치면서 자기 얼굴을 갖다가 그 비친 얼굴을 갖다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갑골문을 보면은 큰 눈으로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야처럼 이렇게 큰 그릇이 있고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긴 누울 와자라는데 누운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갖다가 비춰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릇을 그려놓고 여기다 눈을 갖다 크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람의 눈을 갖다가 그런 모습을 글자로 나타낸 게 이 글자죠, 지금. 그래서 요 이제 감자를 보면은 이게 요거죠. 왼편에는 신하 신자죠. 오른편에는 사람 인자. 이게 누울 와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둘을 합하면은 누울 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하 신자가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임금이나 상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임금이나 상관의 눈하고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갖다 이렇게 밑으로 깐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신하 신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눈을 밑으로 깐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그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마치 바닥에 누우려는 듯한 사람이 더해서 이제 누울 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누울 와자 밑에 그런 명자가 합해서 이제 돌감이라는 뜻으로 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릇 명자는 전판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그릇 기자고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이게. 그릇 기자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고, 그릇 명자는 뭐냐면 주로 제사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 파는 집을 그릇을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집을 이제 그릇 기자를 많이 써요. 이제 뭐 그릇 판다고 할 적에 그때는 요 기자를 쓰는 거지 이 그릇 명자는 잘 안 써요. 요거는 귀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릇 명자는 주로 이제 제사나 제천 행사시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굽이 높아요. 이렇게 여기에 발굽이 달려갖고 그 높이 달려 있어요. 주로 그래요. 근데 이런 그릇기는 뭐냐면 이런